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이상하게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걱정이 계속 맴도는 거죠.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연인 이야기, 돈 이야기. 세상에 대한 불평과 억울함.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 보여서 들어주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찾고 화를 참지 못할 때마다 나를 찾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연락이 없어요.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만큼은 늘 내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면 그 사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밤 늦게까지 그 사람의 고민을 대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두고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해주는 사람.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요. 왜 항상 같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떠안게 되는가? 사실 문제는 공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감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울면 나도 함께 무너져야 할 것 같고, 상대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내 마음속까지 들여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상담사가 되고 구조자가 되고 감정 처리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그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양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이 가르침들은 분명 소중해요. 하지만 단 하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표정을 숨기며 이미 지쳐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이 언제나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누군가의 불안과 분노, 좌절을 오래 접하면 우리 뇌도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괜히 피곤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의욕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옮겨온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감정을 내 것이 아닌데도 내 짐처럼 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겠지 말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처음에는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항상 자신만 억울한 피해자이며 같은 고민을 몇 달, 몇 년째 반복하면서도 정작 해결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금세 다른 이유를 꺼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을 장소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마치면 그들은 가벼워지고 듣는 사람만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원래는 의료인이나 상담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친구의 고민을 반복해서 들어주고 직장 동료의 불만을 매일 받아주고 가족의 감정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모든 인간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울리면 반갑기보다 긴장되고 메신저 알림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 또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과도하게 떠안는 방식에 지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공감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공감에도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라고 해서 나까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면 둘 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조하려면 먼저 내 발이 땅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상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위로한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평온함부터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까워요. 건강한 관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정은 나눌 수 있지만 책임은 나누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대신 상사와 싸워줄 수도 없으며 대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그 선을 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이 마음은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의 성장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통과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누군가가 계속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면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고 회복해야 할 에너지가 있으며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차갑게 살아야겠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겠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방법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바로 문입니다. 벽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문은 내가 원할 때 열고 필요할 때 닫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높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문을 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고 실망시킬 것 같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 나를 실망시키는 삶은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의 붕괴라고 설명해요. 나와 타인의 감정, 책임, 역할이 뒤섞이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 하나였어요. 잠깐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너밖에 없어. 너는 날 이해해 줄 거잖아.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을 가져오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몇 시간을 함께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공감은 하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상대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과 그 슬픔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도 필요해요. 많이 힘들었겠네.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네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의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 위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들어주고 한 사람만 계속 이해하고 한 사람만 계속 찾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꺼내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오늘 누구의 감정을 안고 살고 있는가? 이 걱정은 정말 내 것인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짐을 내 것이 아닌데도 듣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후회, 누군가의 두려움을 자신의 책임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감정을 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품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관계는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느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가장 오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들어주면 끝나겠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힘들 거야.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은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순간 정작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은 항상 같은 안내를 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자신부터 착용해 주십시오. 이 안내는 단순히 안전수칙이 아닌 거예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를 붙잡아 일으키려 하면 결국 둘 다 쓰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바로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책임인 거죠. 오늘부터는 한 가지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신 짊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공감하고 있다면 계속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신 짊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주며, 어떤 사람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려줘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분노, 열등감과 후회를 끊임없이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아내는 관계. 그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만난 뒤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회복돼요.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힘든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헤어질 때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음 만남이 부담스럽고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돼보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끝없이 쌓아두는 저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깨끗한 방에는 좋은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은 결국 주인마저 숨쉬기 어려워져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을 비워내고 내 것이 아닌 걱정을 내려놓고 책임질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관계도 달라질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기준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위로의 끝에 항상 내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으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걱정을 모두 품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삶이며 결국 가장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모두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품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